22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10년 주기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항상 상승해 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조정기도 있고 침체기도 있었습니다. 40년간 음아파트가 100배 올랐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투자반올림의 이수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22년 이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전망이라기보다는 향후 2, 3년간의 주택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추이를 한번 볼까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올해 4월 5일 이후 7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매 수급지수가 100 이하라는 것은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가격은 아직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상승폭은 축소되었습니다.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수도권은 0.23%에서 0.21%, 서울은 0.14%에서 0.13%, 지방은 0.21%에서 0.18%로 하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은 소폭이라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의 가격 상승은 신규 참여자 유입보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좀 더 나은 11억짜리 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요죠. 살 사람은 다 샀고 너무 오른 집값에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면서 신규 구매자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래 감소 속의 상승은 상승장 끝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상승 둔화와 함께 거래량 감소하고 매물도 증가하면서 부동산 하락을 점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대세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2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22년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어서 각종 개발 이슈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22년 상반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을 점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에 있습니다. 21년 8월 2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였고 다가오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 오른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미국은 지금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오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1960년대 이후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슈퍼마켓에 재고도 없다고 하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입니다. 전문가들은 24년 말까지 2.5% 선까지 상승할 것을 예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 12월로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무제한적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극심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양적 완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에 들어갔고 보다 빠르고 급격한 테이퍼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준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22년에만 3차례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25%에서 1.5%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보통 미국보다 0.5% 정도 높게 책정됩니다. 미국처럼 급격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갔고 22년 말까지 기준금리는 1.5%에서 2%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현재 0.75%의 기준금리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 언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의 예측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5%선이 되면 주택가격은 10에서 17% 정도 하락하고 2%선이 되면은 13에서 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15억 이상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겁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없이 현금 구매한 분들이 많아서 가격을 내려 팔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출이 많은 9억 이하 아파트죠. 또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려고 봅니다. 이미 대구는 하락세에 들어섰고 미분양 물건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경우 22년 주택 공급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많고 상주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미 금리 상승은 반영되었고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주택 거래는 감소하고 있고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는데 금리는 종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팔지는 않을지 몰라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요인 중 하나도 금리입니다.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거래량 상위 10%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데 강남의 10억 이상 아파트 비중은 2016년에는 10%였습니다. 강남에서도 10억 이상이면은 고가주택에 들어갔죠. 지금 10억 이상 비중은 60%입니다. 30억 이상으로 좁혀도 20%입니다. 이제 강남에서는 30억 이상도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주택 거래가 일어나는 노원, 도봉, 성북은 16년까지는 6억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99%였습니다. 지금은 50%라고 합니다. 자, 집값은 왜 올랐을까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가계대출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연평균 32%씩 증가했다고 하죠. 자,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그간 정부는 전세가 상승을 정부 보증을 통한 대출로 막아왔습니다. 전세가는 상승하고 저금리로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면서 높은 전세가는 갭 투자를 불러오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수요 또한 증가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은 패닉바잉을 부르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와 빌라 가격도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하였죠. 이미 끌어쓸 수 있는 가용자금을 모두 주택에 쓴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 부담이 커진다면 한계가가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금리 상승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20%가 하락해도 작년 상반기 수준입니다. 20년 상반기 전에 매입한 1주택자라면 보유하면서 유지 방안을 찾으시는 게 맞겠죠. 집값이 떨어지니 확실하다면 지금 팔고 나중에 더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는 어디까지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는 없죠. 대출을 견딜 수 있는 1주택자라면 보유가 답입니다. 자, 1주택자는 보유가 답이고 대출이 많다면 이자 상승을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최소한 내년 대선 이후 주택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기다리다 보면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 나옵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라면 15억 이상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면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면 22년 하반기까지는 좀 더 관망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가 나올 거고 24년과 25년경에는 3기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라면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조정 시기와 정책 방향을 보면서 적절한 매수 타임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몇 년 전 가격은 잊으셔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16년이나 17년 가격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시장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제 유튜브는 기승전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파트의 최상위 대체제 역할을 하는 84타입 오피스텔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2인 가구 실거주나 임대 목적의 1.5룸이나 투룸은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저는 세대 구성과 주거 트렌드 변화로 투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룸 오피스텔은
새로운 주거 문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원룸은 여전히 힘들겠죠. 자, 오늘 분석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이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보다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